이번 시간은 전산회계 1급 이론과 관련해 가지고 요점 정리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회계 1급 요점 정리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은 원가 회계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원가의 3요소가 이미 공부하셨지만 이제 재료비하고 노후비하고 이제 경비이죠. 재료비, 노후비, 경비가 원가의 3요소인데 원가 계산의 절차를 보시면 요소별, 부문별, 제품별로 원가 계산하게 되어 있죠. 이 원가의 요소라는 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원가의 3요소입니다. 그래서 재료비, 노후비, 경비 이렇게 원가 요소별로 원가 계산하고 난 뒤에 2단계로 가면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으로 나누어서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하고요. 이제 생산된 제품별로 원가 계산하는 요소별, 부문별, 제품별로 원가 계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가 계산의 종류를 보시면 먼저 원가 계산 시점에 따라서 실제 원가 계산과 예정 원가 계산으로 구분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원가 계산을 보시면 사후 원가 계산이라고도 하고요. 예정 원가 계산은 추산 원가 계산과 표준 원가 계산이 있죠. 그리고 기업의 형태에 따라서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으로 구분이 되는데, 개별 원가 계산은 조선이나 건설, 항공기, 주문가구 같은 제조 지서에 의해서 원가 계산을 하는 개별 원가 계산이고요. 종합 원가 계산은 자동차나 제당, 제분, 제지 같은 원가 계산을 우리가 이제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의 생산 형태에 따른 개별 원가 계산과 이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지서별로 원가 계산을 하게 되고, 그 제조 지서별로 원가 계산할 때 제조관제비 배부가 중요한 이슈라는 거.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은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게 종합원가 계산의 큰 이슈라는 거. 그것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과 관련해가지고, 그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의 차이점, 다른 점, 장단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시고 구분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죠. 그리고 고정비 집계 여부에 따라서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변동 원가 계산은 우리가 원가가 이제 변동비하고 고정비로 또 구분이 되는데, 변동비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증가하면 같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변동비가 이제 재료비인 거죠. 그래서 조업도가 증가한다. 조업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생산량이 증가하겠죠. 생산량이 증가하면 재료비도 증가하겠죠. 이런 대표적인 변동비가 이제 재료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료나 보험료 같은 생산량과 관계없이 늘 일정하게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고정비라고 하는데요. 전부 원가 계산은 변동비든 고정비든 제조 활동과 관련이 있다면 모두 원가로 보는 거죠. 이것은 이제 전부 원가 계산이고요. 변동 원가 계산은 변동비는 원가로 보지만 고정비는 비원가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변동 원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의 구성을 보시면 직접비하고 간접비를 우리가 구분하는데, 특정 제품 제조에 투입되면 우리가 이제 직접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가의 3요소가 재료비, 노후비, 경비인데, 특정 제품 제조에만 투입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직접 경비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직접 경비를 더하면 직접 원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간접 재료비, 간접 노후비, 간접 경비를 더하면 제조 간접비가 되겠죠. 그래서 직접 원가에다가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제조 원가이고요. 이 제조 원가에다가 판매 관리비를 더하면 판매 원가가 계산이 되고, 이 판매 원가에다가 판매 이익을 더하면 판매 가격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가의 구성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고정비하고 변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조업도의 증감에 따르는 고정비하고 변동비의 변화, 그 다음에 고정비와 변동비의 특성,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조업도가 증가하게 되면 변동비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총 변동비는 증가하지만 조업도가 증가한 것만큼 생산량도 늘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산량으로 나누면 단가, 즉 단위당 변동비, 단가를 보면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업도가 증가하더라도 일정한 게 고정비잖아요. 그래서 조업도가 증가하더라도 총 고정비는 일정하겠죠. 근데 조업도가 증가했으니 증가한 것만큼 생산량이 증가했고 생산량이 증가한 것을 나누게 하게 되면 단가로 따지면 즉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조업도의 증감에 따르는 이 변동비나 고정비의 행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조업도가 증가하면 총 변동비는 증가하지만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고, 조업도가 증가하더라도 총 고정비는 일정하고, 총 고정비가 일정한 대신에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는 거. 이 조업도의 증가에 따른 총 변동비 또는 단위당 변동비, 총 고정비, 단위당 고정비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목적에 따른 원가의 분류를 보시면 경제적 효익의 소멸 여부에 따라서 소멸 원가하고 미소멸 원가로 구분이 되겠죠. 미소멸 원가는 대표적인 게 이제 원재료죠. 아직 제품 제조에 투입이 되지 않았죠. 근데 이게 제품 제조에 투입이 되면 원재료가 원재료비로 변하겠죠. 이 원재료비는 이미 제품 제조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소멸 원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제품 제조에 투입이 되면 직접비이고 공통적으로 소비된 것을 우리가 이제 간접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직접비하고 간접비의 구분은 추적 가능성에 의한 구분이죠. 그 다음에 제조활동과 관련이 있으면 제조원가, 즉 제조경비인 거죠. 그 다음에 제조활동과 관련 없이 발생하면 비제조원가로서 제조원가나 비제조원가는 제조활동의 관련성에 따른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가의 형태에 따라서 고정비, 변동비, 준변동비, 준고정비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산량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면 고정비, 생산량에 따라서 증감하게 되면 변동비가 되겠죠. 그리고 고정비, 변동비 외에도 중변동비하고 준고정비가 있는데요. 이 중변동비나 준고정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임차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고정비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 임차료 말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를 하나 볼까요? 기계장치, A라는 기계가 B라는 제품을 생산할 때, A라는 기계가 B라는 제품을 생산할 때, 기계 한 대당 10대를 생산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A 기계가 10만 원일 때 10개까지는 10만 원의 고정비가 발생을 하죠. 근데 그게 11개에서 20개를 생산해야 된다고 하면은 기계장치가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20만 원으로 고정비가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30개를 생산해야 된다면 기계장치가 30만 원, 40개를 생산해야 된다면 기계장치가 40만 원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준고정비가 되고요. 준변동비 같은 경우는 전력비 같은 거 또는 통신비 같은 거, 전력비나 통신비 같은 경우는 기본 요금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기본 요금에 대해서, 이러한 기본 요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요금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고정비로 볼 수가 있잖아요. 고정비로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용량에 따른 요금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죠. 그것들은 이제 변동비죠. 근데 사용량에 따른 요금이 더 기본 요금보다는 크게 되니까 그러한 것들은 이제 준변동비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가의 행태에 따른 분류는 고정비, 변동비, 준변동비, 준고정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로, 또 자산화 여부에 따라서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로,
다음에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관련원가, 비관련원가, 메모론가, 기회원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관련원가, 비관련원가, 메모론가, 기회원가 관련해가지고 이론 시험에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관련원가, 비관련원가, 메모론가, 기회원가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에 따른 원가의 분류를 지금 한 7가지 정도로 구분해 놨는데요.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가의 3요소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인데 원가의 3요소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인데 특정 제품 제조에 투입되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소비되면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가 될 텐데 이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는 제조 간접비가 되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는 직접 원가.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는 제조 간접비. 그래서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 얘를 전부 더하게 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계산이 되고 이 단기 총 제조 원가에 기초 제공품을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산출이 되는 거. 이 순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를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라고 하고요.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를 가공비라고 하거든요. 이 기초 원가와 가공비 관련해 가지고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접 재료비가 얼마일 때 제조 간접비가 직접 재료비가 얼마이고 기초 원가가 얼마일 때 제조 간접비는 얼마가 계산이 되겠는가? 또는 기초 원가가 얼마이고 가공비가 얼마일 때 제조 간접비는 얼마가 계산되겠는가? 또는 직접 노무비가 얼마가 계산이 되겠는가? 라는 문제들도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오프라인 시간에 이런 계산 문제를 같이 풀어볼 때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계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꼭 맞출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산회계 1급이 재무회계가 8문제, 원가회계가 4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 원가회계 4문제 정도 중에서 계산 문제가 꼭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완성품 한산량을 계산하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이제 기초원가와나 또는 가공비 관련해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계산 문제를 잘 풀어보셔가지고 계산 문제 나오면 꼭 맞추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끔 또 계산 문제로서 지급액이나 소비액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전선은 전월 선급액이고요. 전미는 전월 미지급액, 당선은 당월 선급액, 당미는 당월 미지급액, 그리고 지급액은 차변, 소비액은 대변에 기록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같은 변은 플러스하고 다른 변은 마이너스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월 선급액이 발생했으면 당월 선급액이 발생할 수 있고요. 전월 선급액이 전월 2월이면 당월 선급액은 차월 2월. 그 다음에 전월 미지급액이 대변의 전월 2월이면 당월 미지급액이 차변의 차월 2월이에요. 그래서 전선과 당선이 서로 짝꿍이고요. 전미하고 당미가 서로 짝꿍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전선, 전미, 당선, 당미, 지급액 차변, 소비액 대변. 그래서 같은 변은 플러스하고 다른 변은 마이너스해서 소비액이나 지급액을 계산하는 문제가 가끔 시험에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잘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 감모 손실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재고자산, 재료도 이제 재고자산이죠.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나 평가 손실 등에 관한 문제가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수량의 감모죠. 수량의 감모. 그래서 재고자산 대상에 기록된 것보다도 실제 창고에 가서 재고자산을 조사했더니 수량이 부족할 때, 이렇게 수량이 부족할 때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했을 때, 내가 구입할 때는 100원을 구입했는데 지금 80원씩 한다. 라고 하면 20원씩 재고자산에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정상적일 때는 원가에 가산하셔야 되고요.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에 대해서는 영업 외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원가 계산의 절차가 이제 1단계가 요소별, 2단계가 부문별, 3단계가 이제 제품별 이렇게 원가 계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이제 요소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요소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재료비가 주요 재료, 부품, 보조 재료, 소모 공구기구, 비품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주요 재료는 가구 제조할 때 목재는 주요 재료가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자동차 제조할 때 철판 등이 이제 주요 재료가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자동차를 제조할 때 타이어 이런 것들은 부품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구 제조의 목, 그다음에 의료를 제작할 때 실리는 한축 이런 것들은 보조 재료가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제조기업에서 망치나 드라이버 뭐 이런 것들은 소모 공구 기구가 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노무비가 이제 임금, 급료, 잡급, 종업원 상여수당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급여 그러면 판매 관리비로 회계 처리하죠. 판매 관리비로 회계 처리해서 손익계산서로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 직원의 급여, 판매직 영업사원의 급여 이런 것들은 이제 급여로서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고 생산직 근로자에 지급하는 급여는 이제 임금이 되겠죠. 공장장 급여도 이제 임금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좀 임금과 관련해서 이걸 좀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공장장 급여가 꼭 임금일까? 제조활동과 관련해서 발생해서 하는 공장장 급여가 꼭 임금일까? 라는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수의 화학공단 등이 좀 있는데 GS 칼텍스 정유의 공장장 급여는 임금일까 급여일까? 라는 거죠. 그래서 GS 칼텍스 정유의 공장장 같은 경우는 직급이 부사장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통 사원, 대리, 과장, 뭐 차장, 부장, 뭐 이사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부사장급이면 이제 근로자가 아닌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부장까지 근로자로 본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다면 이사부터는 이제 관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GS칼텍스 공장장이 직책이 공장장이지만 직급은 임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판매 관리비를 회계 처리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작급은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했을 때는 우리가 작급으로 회계 처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종업원 상여금도 직원의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노무비는 임금이나 급료, 잡급, 종업원 상여수당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경비가 발생 형태에 따라서 제품 관련성에 따라서 원가 산입 방법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요. 발생 형태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보통 발생 경비 그러는데 전력비나 가스 수도비, 감가상각비, 임차료 이런 것들은 발생 경비로 구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접 경비, 간접 경비 나눠지는데 보통 우리가 요 위에서 보시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가 빠져 있잖아요. 근데 직접 경비가 좀 드문 계정 과목이라 빠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경비는 뭐예요? 고급통적으로 소비된 간접비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경비가 보시면 특허권 사용료나 외주가공비, 특정 제품의 설계비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접 경비이고요. 잘 발생하지 않는 계정 과목들이죠. 그 다음에 보통의 경비들은 간접비라는 거. 그래서 보통 간접 경비이죠. 전력비, 가스수도, 운반비 이런 것들 전부 다 간접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의 산입 방법에 따라서 월할 경비. 월할 경비는 이제 나누기 12 할 수 있는 게 이제 월할 경비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보험료, 임차료, 세금가원가, 특공사 사용료 이런 것들은 월할 경비고요. 전력비나 가스 수도비 같은 경우는 검침에 의해서 고지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검침에 의한 것들은 측정 경비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선비나 운반비 같은 것은 지급 경비이죠. 그다음에 재료 감모 손실이나 반품 찬손비 이런 것들은 발생 경비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얘네들이 이제 원가의 3요소이고요. 재료비는 주요 재료, 부품, 보조 재료, 소모공급기구, 유품.
노후비는 임금이나 급료나 자급, 종업은 상여수당 이렇게 구분하고 경비는 발생 형태에 따라서 또 제품 관련성에 따라서 원가 산입 방법에 따라서 제품 관련성에 따라서는 직접 경비하고 간접 경비가 있고 원가 산입 방법에 따라서는 월할 경비, 측정 경비, 지급 경비, 발생 경비 등으로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서 이론에 이런 구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은 들으시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거. 이 이제 제조간접 배부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제조간접 배부 관련해 가지고도 시험에 계산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제조간접비 배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개별원가 계산에서 중요한 이수인 거죠. 개별원가 계산에서 중요한 이수인데요.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이 실제 배부법하고 실제 배부법과 예정 배부법으로 구분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실제 배부법은 다시 가액법과 시간법으로 분리하고 가액법은 직접 재료비법, 직접 노후비법, 직접 원가법.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직접 경비를 더한 게 이제 직접 원가니까요. 직접 재료비법, 직접 노후비법, 직접 원가법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간법은 직접 노동시간법과 기계작업시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배부 기준의 연간 예상액분의 제조간접비 연간 예상액 이거로 계산하시면 돼. 예정 배부액은 실제 배부 기준의 실제 발생액 곱하기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로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문별 원가 계산을 보시면, 요소별, 부문별, 제품별 이렇게 원가 계산이 3단계로 구분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부문별 원가 계산을 보시면, 부문이 크게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으로 구분이 된다고 그랬죠. 제조 부문이 조립 부문, 완성 부문, 절단 부문. 보조 부문이 동력 부문, 수선 부문, 재료 관리 부문, 공장 사무 관리 부문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보조 부문비가 제조 부문에 먼저 배부가 돼야 되고요. 이 제조 부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조간접비가 계산이 될 텐데요. 이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이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으로 구분합니다. 이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론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이 각각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끼리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을 텐데 이 보조 부문끼리의 수수 관계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배부법은 계산 절차가 간단하겠죠. 그다음에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문끼리의 관계를 완벽하게 고려하는 방법이에요. 계산 절차가 좀 복잡한 단점이 있겠죠. 이건 상호 배부법이고 단계 배부법은 직접 배부법과 단계 배부법의 중간 형태예요. 그래서 배부 순서를 정해서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조 부문비를 배부하는 방법이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으로 구분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론에 다음 중 보조 부문비를 배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요.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간접 배부법 이렇게 나와요. 간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비의 배부 방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걸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도 구분하셔야 되는 뿐더러 이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의 각각의 특징들도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론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원가계가 그냥 15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인데 많이들 틀리세요. 원가 회계가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고 실은 원가 회계가 범위는 어느 정도 있는데 반면에 이론은 그냥 한 15문제 출제가 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기도 애매하고 공부를 하기도 애매하고 근데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론이 4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러한 내용들을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T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즉 500번대, 800번대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제조나 공장이면 500번대, 영업이나 본사면 800번대를 잘 구분하셔서 분계만 잘 입력하시면 제조원가 맹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는 없으시죠. 근데 이 원가의 배부 절차, 원가 계산의 절차, 이런 것들은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문 공통비의 배부하고 부가가치세 관련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